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가 바로 창조 경제입니다. 분야 간 또 학문 간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자는 것인데요. 사실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창조 경제의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창조 경제 타운이라는 온라인 공간인데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창조 경제라는 문화가 국민 사이에 뿌리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셈인데요. 창조 경제 타운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신 기자,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창조 경제가 중요한 국정 기조가 됐죠. 많은 분들이 이제 창조 경제라는 말을 익숙하게 듣긴 했는데 막상 한마디로 정의를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창조 경제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창조 경제는 영국의 경영 전략가인 존 호킨스가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네. 창의적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첫 시작인데요. 이 같은 상상력이 과학기술 또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해서 창업과 기존 산업과 융합하는 형태로 연결이 되고요. 또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생겨나게 함으로써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그동안 창조 경제라는 개념을 쉽게 이제 공감하고 또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는 솔직히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막연한 개념으로 느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응답자의 54.5%가 이 창조 경제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네, 답변했는데요. 창조 경제의 윤곽은 드러났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념 정립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창업 생태계나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긴 했지만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4.5%가 잘 모른다라고 하면 정말 창조 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국민이 좀 체감하고 동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창조 경제 타운, 이게 이제 그 첫걸음이 되는 그런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창조 경제 타운은 창조 경제 정책 핵심인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창조 경제의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창조 경제 타운, 그 안에서 무엇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직접 알아봤습니다. 전업주부로 생활하다 친환경 탈취제를 발명한 윤옥연 대표. 이제는 매장도 갖추며 자리를 잡았지만 창업까지의 과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건을 만들었다고 해서 금방 누가 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금형비라든가 이런 것이 자금이 첫째는 우선 어렵고 그다음에 이 시장 조사 이런 것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김은하 씨는 회사를 다니며 신생아 머리 보호 장치를 개발한 여성 발명가입니다.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긴 하지만 낯선 분야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걱정 때문에 선뜻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만큼 창업을 해서 어렵게 창업까지 갔는데 그 창업에서부터 그거에 대한 보호막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경계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사실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창업과의 거리가 먼 많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사이버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창조경제타운입니다.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라는 평가만 받으면 전문가가 멘토로 참여해 모든 과정을 도와줍니다. 특허부터 자금 조성, 창업, 시장 분석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타운은 국민, 기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참여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발전시키는 공간으로 창조 경제를 실현할 아이디어가 구현되는 플랫폼인 셈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지만 전문가에게 설명하거나 투자자를 만날 기회가 없는 사람이나 어려운 환경과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도 창의성을 발휘하여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박근혜 정부가 창조 경제를 화두로 내세웠지만 일반 국민이 체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멘토의 조언을 통해 아이디어를 키우고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조 경제 타운을 통해 피부에 와닿는 창조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실현될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이번에 구축되는 창조경제타운 사이트 활성화를 비롯해서 실제 청년 창업과 배출을 위한 대학 창업교육 확충, 창업연대 보증과 같은 창업 초기의 투자 리스크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했으면 합니다. 지난달 30일 문을 연 창조경제타운은 이미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비스 개시 보름 만인 지난 15일 등록된 아이디어가 총 1,600여 건이 넘었습니다. 신규 회원 수는 7,900명으로 시범 서비스 기간에 가입한 회원을 합쳐 총 1,852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나누고자 하는 전문가 1,607명이 멘토로 활동 중입니다. 창조경제타운은 전 국민이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만들어 나가는 양방향의 오픈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사이트에서 멘토링을 제공하는 멘토도 전문가로 인정될 만한 지식과 경험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에 있는 많은 기업들과 또는 지금 아이디어를 이제 등록한 그런 국민들하고의 잘 어떤 연결을 통해서 또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을 통해서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과 멘토들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미 아이디어 제안, 댓글 등록 등 활동 내용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매달 우수 멘토를 선정하고 이들의 활동을 홍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기를 보상도 없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느냐. 그래서 마일리지라든지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하시는 분은 베스트 멘토, 이달의 멘토, 이 해의 멘토 그렇게 해서 명예를 부여하고 시상도 하고 그러면서 영예롭게 하는 이런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타운은 미국의 대표적인 아이디어 플랫폼 모델인 쿼키의 한국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쿼키는 일반인들의 아이디어를 제품화해 판매하는 곳입니다. 쿼키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수익금의 10%를 나눠 갖습니다. 하지만 창조경제타운은 모든 권리를 아이디어 제공자가 갖도록 해 아이디어 제공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합니다. 또 일반 회원의 평가를 받아 제품화되는 쿼키와는 달리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변리사나 과학기술자, 경영, 회계,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종합창구 창조경제타운. 상상력과 창의성이 한데 모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보물창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 창조경제타운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에 좀 목이 말랐던 것 같은데요.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직접 구현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보니 창업에 대해 막막하게 또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창조경제타운이 젊은 예비 창업자나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을 보면 창조경제타운을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창조경제타운에 대한 호응이 이제 뜨겁다는 것이 정말 반가운 소식으로 들립니다. 사장되기 쉬운 초기 아이디어를 조금 사업화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이제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창조경제타운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용 창출을 통해서 심각한 취업난까지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창조경제타운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이 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전 국민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자원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대중화의 바로미터가 될 창조경제타운의 발전 방안을 취재했습니다. 태양전지로 에너지를 생성해 쓰레기가 가득 차면 자동으로 압축하는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입니다. 일반 쓰레기통보다 쓰레기를 4배 정도 더 담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의 운행을 줄일 수 있어 탄소 배출 저감, 유류비 절감뿐 아니라 쓰레기 봉투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적재량과 쓰레기통의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쓰레기통을 개발한 업체는 평균 나이 26세인 12명의 젊은 청년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제품의 경쟁력을 인정받아 서울 시내 대학에 제품을 설치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캐나다에 수출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번듯하게 자리를 잡았지만 창업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제조 분야에서 뭔가 새롭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과거에 제조 분야에서 뭔가 일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제품을 어디 가서 제작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기구를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굉장히 막막해서 처음에 막연하게 되게 뭐 그냥 청계천에 찾아가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들에게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창업 선도대학은 막막했던 창업 과정에 좋은 길잡이가 됐습니다. 제품 개발 비용 지원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이끌고 있는 권순범 씨는 과거 자신의 경험에 비춰볼 때 창조경제타운이 신선한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스타트업 기업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조경제타운이라는 게 이제 아이디어만 있는 분들이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하는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 때도 만약에 있었으면은 저희도 좀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제작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서울의 한 대학교 창업 동아리. 창업에 대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창업 세미나를 열며 창업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하고 창업 아이디어 선정과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배우며 창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 동아리를 이끌고 있는 이상민 씨. 남들과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1년 전 창업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다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창조경제타운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창업 동아리 회장으로서 창업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학생인데 전공이 이제 기계과이기 때문에 창업을 했을 때 뭐 법률 지식이나 세법이나 홍보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약해요.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을 창조경제타운에서 좀 얻고 싶어서 창조경제타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창조경제타운은 예비 창업가들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나 신기술을 활발하게 사업에 접목한다면 중소기업의 발전, 더 나아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체, 그다음에 국민,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그걸 또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 그런 게 다 합해지면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창조 경제의 아주 핵심적인 공간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기업,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이 보유한 특허와 기술도 창조경제타운과 연계합니다. 국민들이 창조경제타운의 풍부한 정보, 특허와 기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학과 출연연에 무수히 많은 원천 기초 연구 성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휴면 특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의 아이디어와 접목을 시켰을 때 발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아이디어 보호 장치와 사업화에 따른 권리 배분 문제 등 세부 지침은 다소 추상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부분이라든지 기업체에서 애도를 해서 하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창조경제타운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그 부분을 올렸을 때 일단 온라인이니까 기업체의 어떤 비밀이 있을 수 있고 그 애도를 해소할 때 어떤 기술 비밀, 영업 비밀이 어떤 침해 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창조경제타운의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가이드라인이 있긴 있는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전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쌍방향 오픈 플랫폼 창조경제타운. 앞으로 창조경제타운이 교류와 협력의 창업 생태계로 정착하려면 실행을 통한 제도 보완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 주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 그 창조 경제타운이 잘 발전이 되면 마치 그 우리에겐 꿈의 타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이 창조 경제타운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새로운 도전과 또 시도를 양성하는 기회의 공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막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창업 경험이나 정보가 부족한 대학생이나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 아이디어 제안부터 제품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창조 경제타운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페이스북, 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청년 창업가가 설립한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에 18개의 창업 거점 대학이 있고 또 대학 창업 동아리의 수도 1,833개나 된다고 합니다. 대학생 예비 창업자도 전년보다 50%나 증가해 22,463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창조 경제타운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이 같은 창업 열기를 더욱 북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돌아볼 때 아이디어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세상을 바꾼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축음기를 발명했던 에디슨도 그랬고, 또 치구기를 만든 장영실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당시 사회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창조 경제타운을 통해서 창조 경제가 실현이 되고 전 국민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되길 바라겠습니다. 신경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